여보세요? 사진 봤어? 응? 아직 뭔데? 한번 봐봐. 와, 진짜 이러고 나갔어.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진짜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2개 운영하고 있는 슈퍼호스트 공간성장소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만들어만 놓으면 노트북만 있어도 연 5천만 원 수익 달성 가능하다. 경단녀 에어비앤비 창업해서 남편 퇴사시켰어요. 이런 자극적인 영상과 게시글이 넘쳐나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해보이는 성공 사례에 혹해서 퇴근하고 유튜브, 블로그 찾아보면서 창업 공부하고 진짜 이걸 부업으로 생각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근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그냥 빈집 하나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시간, 돈, 감정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 창업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몸소 겪은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나도 덜 고생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리고 영상 끝에 15분 무료 전화 상담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창업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불안정하다. 당연히 성수기에는 잘 됩니다. 휴가철, 연휴, 축제 기간에 예약이 쏟아져요. 하지만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비수기에는 숙소가 텅텅 비어있고 수익은 제로. 한 달에 몇 백씩 들어오다가도 다음 달엔 아무 예약이 없어서 이유도 모르고 안절부절하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1급지에서도 도태하게 되면은 월 300만 원이 나오는 방이 1월 되니까 80만 원 나오는 수준까지 떨어진 걸 본 적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수익 편차가 계절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뉴스에 그 지역 주변 범죄 사건이 보도됐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예약이 80%가 취소됐습니다. 80%. 정말 환장한 노릇이겠죠? 안 좋은 뉴스 한 줄에 예약이 날아가 버리는 구조예요. 사회 이슈, 날씨, 질병, 이 모든 게 예약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 어차피 비수기도 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그 불안정한 구조를 버텨낼 준비도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종 비용이 큰 경우 손해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많이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많다. 에어비앤비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게스트 응대, 청소, 체크인, 체크아웃, 후기 관리, 이런 걸 운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새로운 게 터집니다. 이 느낌이 딱 판도라의 상자예요. 저는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일본에서도 료칸, 호텔 등 10년 이상 숙박업 경험이 있어서 봐온 게 있고 경험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해서 정말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체크인 준비만 잘하면 되겠지 가볍게 생각한 날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숙소 전기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뭐지? 누전인가? 하필 손님 오기 한 3시간 전? 이랬었어요. 정말 급해지죠. 그 순간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여름철 장마 때문에 침대 옆 벽지가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환장합니다. 천장에서도 물이 샙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손님은 불만이고 리뷰에 바로 티가 나버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예약률에 영향을 주고요. 대처 방법을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을 매일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시간은 자유롭지 않나?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 출퇴근 없어도 되고 시간 자유롭고 게스트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24시간 대기가 기본입니다. 기본.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에서는 응답률과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스트 입장에서는 빠르게 답장해주는 호스트를 더 선호하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도 이런 반응성을 기준으로 노출 순위나 슈퍼호스트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내가 빠르게 답장을 안 하면 예약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알림이 울릴 때마다 핸드폰은 계속 보게 되고, 지금 이거 놓치면은 예약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압박감이 생기죠. 결국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일이 없을 때는 긴장 상태로 있게 되고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게 당연한 하루 일상 루틴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다른 곳에 온전히 집중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있거든요. 메시지, 알람, 공포증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뭐 감정이 공포를 느낀다는 걸 저는 처음 느꼈어요. 늦은 밤 뭐 알람이 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샤워기 호스가 망가졌어요.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시간에 집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특히 외국인 게스트일 경우 자동 번역으로는 잘 안 통하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답변하고 상황 정리하고 머릿속에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어떤 날은 회사 미팅하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옵니다. 그 순간 미팅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예약 메시지면 좋은데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아, 긴급 상황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온 신경이 거기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업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창업하면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쉰다. 그거 좋지 않냐?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가는 시기에 숙소 운영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행복이 생각보다 오래는 가지 않습니다. 한두 달은 괜찮아요. 웨이팅킴 맛집도 평일 낮 시간에 줄 없이 가고 때로는 기분 전환 삼아 받아도 그냥 한번 가버립니다. 뭐 나름대로 그게 자유겠죠? 근데 그게 딱 3개월 정도 갑니다. 왜냐면은 가족이랑 약속 잡으려고 해도 제 스케줄이 맞지 않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늘 빠지게 되고 결국 주말에는 계속 일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거를 청개구리 리듬이라고 표현해요. 남들이 노는 시간에 나는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는 나는 쉰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리듬을 오래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체크아웃은 보통 오전 11시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청소를 들어가야 하죠. 이게 단순히 방 치우고 침대 정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 소독, 세탁, 물건 재배치까지 숙소가 몇 개만 돼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체력 소모가 큽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퇴실하는 게스트도 있어요. 진짜 멘탈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에어비앤비 에어커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만 보는 순간 뇌정지가 바로 와버립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불 커버가 오염됐어요. 욕실에서 냄새나요.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또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환불 엔딩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숙소에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밑 빠진 독 같은 지출 구조라는 거예요. 숙박업이라고 하면은 고정 지출, 공과금 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셉니다. 보일러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기사님 출장비에 재료비 수익 계산이 정말 어려워져요. 손님은 많았는데 통장에 남는 건 왜 이 모양이지? 뭐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게다가 비품은 계속 소모되고 타일 근거면 고쳐야 되고 벽지 더러워지면 도배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예정이 없던 비용이에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에어비앤비는 끝없는 관리의 연속이다. 개인 사업이니 당연하긴 합니다. 언제든 손 봐야 할 곳이 생기고 그걸 안 하면은 손님은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 다음 리뷰가 수익에 영향을 주고 이게 진짜 운영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말씀드려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처럼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확장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단순해요. 준비를 제대로 했냐 아니냐 딱 이 차이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비앤비 잘만 하면 분명 돈이 됩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만 하면이 운 좋게 숙소 하나 잘 골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전에 시장조사, 계약, 조건, 리스크,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확인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시작할 때 체크할 포인트가 몇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물 연식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이내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지역별로 상이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법 운영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꼭 건축물 대장 열람해서 연식 확인하시고 꼭 해당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집주인의 동의입니다. 구두로 괜찮다 하셨어요. 이런 거는 문제 생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운영과 인테리어에 동의한다. 이 문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수리할 일이 생기거나 소음, 위생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와도 구청 연락이 오면 이 문구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과 세금입니다. 숙박업은 명백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돈 좀 벌어보자고 했다가 사업자 없이 운영하면 과태료의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월부터 사업자 운영이 아니면 불법 에어비앤비가 되겠죠? 게다가 요즘은 에어비앤비 수익도 국세청에 전부 추적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 계좌 흐름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 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이에요. 생각보다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중요해요. 에어비앤비는 화재, 홍수, 이런 예상 못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감당하려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미리 숙박업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두면 큰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가 2호점을 오픈할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연식도 통과, 임대인 동의도 받았어요. 근데 임장 당시에 아직 사는 사람이 있어서 냉장고 뒤는 확인을 잘 못했거든요. 나중에 이사하고 냉장고를 옮겨보니까 곰팡이에 탄 자국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이거 왜 진작에 얘기 안 해주셨냐라고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여쭤봤더니 이전 세입자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옷장에 있던 자리에 곰팡이가 장난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물도 새고 결국 벽지 다 뜯고 도배 새로 했어요. 집주인과 계약 전에 이야기를 잘 했어야 됐는데 이런 비용과 시간 다 제가 감당하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 점검이다. 조금 민망하더라도 죄송한데 냉장고 뒤 좀 잠깐 봐도 될까요? 이런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듣고 나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냐?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어비앤비 창업은 정보 없이 시작하면 무조건 망하지만 정보를 알고 시작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 사업이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유튜브 보면서 인터넷 뒤지면서 고생했지만 여러분들은 쉽고 안전하게 창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분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 전화 상담일까요?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책을 봐도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느꼈어요. 아,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구나. 영상에서는 공통된 정보까지는 전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개인적인 맥락에서 들어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댓글 소통도 좋아하지만 직접 목소리를 듣고 질문하고 바로 답해드리는 방식이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전화 상담이죠. 강의도 있긴 한데 가격도 있고 듣기까지 대기 시간이 있거나 현장까지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에 비해 전화 상담은 빠르고 편하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15분 안에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15분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기도 했어요. 혹시 시간이 안 맞을까봐 걱정된다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신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은 한 달에 30명만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이상은 어렵더라고요. 30명이 넘으면 마감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실행이 결과물의 반입니다. 그리고 15분이면 나한테 맞는 첫걸음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창업을 망설이신다면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자에게 이야기 듣는 게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고정 댓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링크 눌러서 예약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